여섯 번째, 주기함수의 정적분. 나왔을 때 주기를 이제 P라고 합시다. 얘를 만족하는 최소의 양수 P. 자, 주기가 P일 때 1번 한 주기의 정적분 값은 항상 같다. 뭘 말하냐면 자, A부터 A 플러스 P까지 이놈을 적분을 했을 때 자, 이 구간 길이가 P죠. 구간 길이가 P면 이제 한 주기의 정적분이 되는 거예요. 구간 길이가 P면 되는 거예요. 이제 B부터 B 플러스 P까지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서 같다는 거예요. 한 주기의 정적분은. 자, 또 써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이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찾아볼게요. 물론 0부터 P까지도 같습니다. 0부터 P까지도 같아요. 자, 주기 P자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잡아볼게요. 주기 P자리를. 자, 0부터 P까지의 면적은 그냥 이 면적이죠. 0부터 P까지 면적은. 그다음에 내가 A를 여기 잡아볼게요. 그럼 A 더하기 P는 여기에 위치해야겠죠. A 더하기 P는 이 P에다가 A를 더한 거죠. P에다가 A를 더한 거예요. 자, 아까 0에다가 A 더한 거죠. 그럼 이 길이가 같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A 더하기 P인데 그럼 지금 현재 요 면적이라는 건데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기 때문에 이 파란색에서 요 면적이 여기로 오면 채워지면서 원래 빨간색 면적과 같아지죠. 자,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여기 B가 여기 가운데쯤 있다고 할까요? 그럼 이렇게 접근한 것은 요만큼이 요 앞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갖다 해보자. 여기가 A 더하기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 다시 요 면적이 더해지죠. 요 면적이 더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요 A부터 A 플러스 P까지의 면적이랑 A 플러스 P부터 A 플러스 2P까지 이 구간 길이가 둘 다 P이기 때문에 면적이 같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써먹을 수 있냐면 자, 두 번째가 자, A부터 A 더하기 NP 그러니까 주기가 P인데 N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기가 N번 이게 N 조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N번 더하게 되면 적분을 하게 되면 기본 이제 A부터 이 A 플러스 P까지 한 조각이죠. 한 주기의 정적분의 N배가 돼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구간 A부터 B까지의 정적분 값은 그 구간의 주기 P만큼 더한 구간 A 플러스 P, B 플러스 P의 정적분 값과 같답니다. 자, 이런 거죠. A부터 B까지 적분을 하면 A 플러스 P, B 플러스 P 이렇게 적분해도 같다는 거고 그럼 여기에 NP를 더하면 계속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똑같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A부터 B까지를 잡아볼게요. A부터 B까지 여기 있다고 하자. 각각 P씩 더하면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가겠죠. A 더하기 P, B 더하기 P. 2P씩 더하면 그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우리 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위상이 같죠. 그다음에 요 놈에 있는 위상이 같죠. 위상. 위상은 위치와 상태를 의미합니다. 물리 시간에 나오죠. 당연히 이 면적과 요 면적과 요 면적은 당연히 같게 느껴지죠, 여러분? 이거는 언제 쓰냐면 여기 이렇게 충분히 큰 수가 나오잖아요. 여기 큰 수가 나오면 주기에 n을 곱해서 위아래 위끝 아래 끝을 다 빼서 작은 수로 바꿀 때 많이 씁니다. 주로 주기에 n배씩 해서 빼버리는 거예요. 위끝 아래 끝을. 그럴 때 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 자, 일단 우함수라면 y축 대칭을 의미하고 기함수 원점 대칭을 의미하는데 식 이렇게 된다는 거 앞에서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우함수는 특징이 짝수차만 들어있는 상수항 포함해서 짝수차만 들어있는 다항함수. 상수함수도 우함수겠죠. 상수함수 우함수죠. 자, 홀수차 다항함수. 홀수차수만 있으면 기함수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삼각함수를 보면 물론 이제 뭐 수원을 안 배우고 수투를 뭐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수원을 배웠겠죠, 설마. 이제 코사인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얘의 대칭이죠, y축의 대칭.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얘는 x가 0 이상일 때는 y는 fx 그냥 그리시고 x가 음수일 때는 y는 f-x. 자, y축 대칭해서 그리라는 거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y는 f-x고 양수일 때는 얘를 선택하고 음수일 때는 얘를 선택해라 이런 거니까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나오고 빨간색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이죠. 자, 그 다음에 사인 함수. 사인 이렇게 그려지죠. 원점 대칭이죠. 탄젠트 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기함수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함수를 미분해 볼게요. 자, 우함수를 미분하면 f'-x. 자, 속미분 한 다음에 건미분 한 다음에 속미분을 하시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마이너스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우변 미분하면 f'-x죠. 그럼 마이너스가 이렇게 넘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식이. 그래서 우함수를 미분하면 자, 이 결과가 이제 기함수죠. 마이너스 x는 거랑 x는 거랑 부호가 반대잖아요. 그래서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함수를 미분하면 얘 미분해볼까요? f'-x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얘 그냥 미분하고 마이너스 사라지면서 우함수 나오는 거. 그래서 얘는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된다. 기함수를 미분하면 우함수가 된다. 이거 미분할 때 했던 것 같은데,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적분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자, 우함수를 정적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자, fx가 이렇게 y축의 대칭이라고 합시다.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한다고 하죠. 그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죠.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를 적분하게 되면 0부터 a까지 적분한 게 이제 요만큼이죠.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를 2배를 해서 찾을 수 있다.
그죠? 이게 우함수의 아주 대표적인 성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함수에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고, 이건 외우셔야 되고, 이건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으면 돼요. 요면적이랑 요면적이 같죠?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계산한 것과 같다. 이게 a, b일 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부호 바뀌고 순서가 바뀌어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우함수인 거를 알아채긴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봐서 판단하시면 돼요. 문제 조건이 이게 주어져 있으면 그려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2번. 3번은 아래쪽에다 할게요. 3번. 자, 기함수일 때 자, 기함수면 저 요면적과 요면적이 같겠죠. 180도 돌아가서 겹쳐지니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기함수를 접근하게 되면 이 값이 0이 나와요. 여기 이 면적이 a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접근하면은 이 면적에다가 마이너스가 붙고 0부터 a까지 접근하면 그냥 이 면적이죠. 그리고 둘 더하면 0이 돼버리죠. 자,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얘도 만들 줄 알면 돼요. 그 식 보고 그래프 그려서 저희는 a부터 b까지 접근한 것과 자, 아까 이게 음수일 때 이제 접근하면은 이제 면적에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접근하면 내가 양수가 되려면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b까지 접근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마이너스 b까지 fx dx를 하면 얘랑 같아집니다. 접근의 결과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주어진다고 하면 얘를 마찬가지로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오면 우함수 아니면 기함수겠구나의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려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자, 기함수를 접근하잖아요. 그럼 우함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함수를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기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기함수를 이렇게 접근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다항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다 홀수 차수만 들어있을 거야. 홀수 차수만 있는 애를 다 접근하면 모든 애들이 짝수차가 돼요. 그죠? 모든 애가 짝수차가 되면서 이 우함수가 접근상수 C가 붙어도 여전히 우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모든 항이 짝수차고 접근상수 C가 붙어도 우함수가 돼요. 근데 이 우함수를 접근하게 되면 이게 짝수차수만 있잖아요. 그럼 부정접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접근을 하게 되면 부정접근하게 되면
모든 항이 다 홀수자로 바뀌면서 마지막에 적분상수 C가 붙어요. 그 C만 아니면 기함수가 될 텐데 맨 다 홀수자수면 기함수가 되니까 그러면 상수항이 생기기 때문에 기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함수를 적분한 함수는 기함수는 아니지만 0,C대칭인 건 알 수 있어요. 0,C대칭인 함수가 돼요. 기함수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우함수를 적분하면 상수항만 아니면 기함수인데 그럼 상수항 그 적분상수 C가 0이라고 해보자. C가 0이면 원점 대칭이라는 거죠. 0,0이니까. C가 0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간단하게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우함수를 적분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원점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근데 적분상수가 C가 붙으면서 얘가 이렇게 C만큼 평행이동이 된다는 거죠. Y축 방향으로. 그럼 얘는 이 점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C만큼 올라갔으니까 얘가 이 점이 0,C가 되겠죠. 그러니까 0,C 대칭인 것까지는 알 수 있는 거야. 정확히 원점 대칭인지는 몰라도 0,C라는 이 점에 대한 대칭인 함수구나까지는 알아낼 수 있어요. 기함수가 아니지만. 자, 8번. 정적분의 계산 아이디어. 자,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조금 적용시켜서 좀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1번 보면 얘가 홀수차, 홀수차, 짝수차 섞여 있으니까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죠. 근데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뜯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홀수차수만 따로 모아서 뜯고 짝수차수만 모아서 뜯으세요. 그럼 앞에 게 기함수니까 얘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했으니까 얘가 0으로 사라져요. 얘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잖아요. 우함수인 건, 기함수인 건 지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야. 얘가 2배의 0부터 1까지 x제곱 dx죠. 그럼 2배의 자, 안에 거 부정적분하시면 3분의 1 x 세제곱 1 넣고 0 넣고 빼야 되죠.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0 넣으면 0이죠. 3분의 2가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세요. 1번의 오른쪽 것도 보세요. 지금 얘가 마이너스 2파이, 2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하면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그래프를 예상을 해보자고. 이 코사인 x의 절대값을 취하면 자, 코사인이 원래 이렇게 생기잖아요. 절대값을 취했다는 얘기는 이게 올라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0부터 절대값 x를 접근을 하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 얘는 요놈이고 자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x가 0 이상일 때는 y는 코사인 x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코사인 마이너스 x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제 오른쪽이죠. 자 얘를 그대로 그려라. x가 0보다 작을 때는 y축 기준 왼쪽 자 얘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 일단 그래프 일단 코사인 x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x, x의 부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을 해서 그려라는데 이 그래프를 y축 대칭해도 그대로죠. 그대로 얘가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얘네 둘 다 지금 우함수죠. 둘 다 우함수가 되죠. 둘 다 우함수인데 얘가 자 마이너스 2파이까지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그리면 현재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여기가 2파이 얘도 여기가 2파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봐봐 이제 얘를 요 놈을 이렇게 적분하면 이제 요 면적이 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면적이 되죠. 그 다음에 요 놈 따로따로 적분하겠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요 놈은 자 보세요. 요거 적분하면 여기까지를 적분을 계산하게 되는데 자 코사인 함수가 삼각함수니까 다 대칭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여기 가운데 띡 자르면 자,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요. 그 적분하면 없어져요.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요. 없어져요. 요 면적과 자, 반 자르면 요 면적이 없어져요. 요 면적과 요 면적이 없어져요. 그래서 얘는 적분의 결과 그냥 0이에요. 자 근데 그럼 얘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요 놈만. 자, 요 놈만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 이제 코사인에 대한 이제 적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가 참고로 알고 계세요. 미적분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수태에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요 하나가 면적 1이에요. 여기도 면적 1이고. 그럼 여기 가봐. 여기 1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쪼개놓게. 1이 몇 개 있냐고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는 거예요. 그 답은 이제 8이 되거든요. 네, 여기서 배우셔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거. 대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없어진다는 거. 이거를 배우시면 되고 실제로 정적분을 할 때 이 안에 삼각함수가 들어있는 문제는 이제 만나게 될 일이 수투에서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얘가 말하는 게 이제 우함수란 뜻이죠. 자, fx가 우함수일 때 연속함수 fx에 대하여 0부터 1까지의 적분값과 항상 같은 것을 찾아라. 자, 기억. 0부터 1까지랑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래프를 그려보셔도 되지만 사실 머릿속으로 다 그려지죠 사실은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당연히 같죠. 머릿속에 그려지면 사실 이거 안 그리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평행이동을 이용하면 좋겠죠. x축으로 마이너스 한 칸 이동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한 칸 마이너스 한 칸 그럼 함수에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으면 fx 그래서 기억이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맞겠죠. 그다음 디귿 얘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되죠. 플러스 한 칸, 플러스 한 칸, fx, dx 같네요. 이게 다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됩니다. 3번. 자, 얘를 보고 이제 느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더하면 2죠. 그럼 반띵하면 1이죠. x는 1대칭인 함수다. fx는 x는 1대칭이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알려준 거예요. 이 가조건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조건이 있을 때 이걸 뽑아내야 돼요. x는 1대칭이다.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의 면적이 3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얘가 y축이 아니고 x는 1이야.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게 fx를 그리는 거야. 그런데 얘가 1부터 2까지의 면적이 3이래요. 1부터 2까지. 이 면적이 3이라는 거죠. 근데 0부터 1까지를 찾으래. 0부터 1까지를 찾으래. 그럼 당연히 0부터 1까지의 면적은 1부터 2까지의 면적과 당연히 같죠. 당연히 3이죠.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다음 4번.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연속함수 fx가 있다. 자, 함수값은 항상 양수고, 자, 얘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죠. 얘네 둘이 더하면 2분의 1, 더하면 1, 반띵하면 2분의 1, 얘를 반띵하면 3. 그래서 2분의 1, 3에 대한 대칭이라는 것, 점대칭인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점대칭 함수를 대략적으로 그리세요. 대표적인 게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로 그려볼게요. 2분의 1, 3이야, 여기가. 근데 구하라는 걸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3부터 4까지를 적분해서 구하래요. 특별히 마이너스 3하고 4를 준 이유도 있을 거야. 자, 지금 이거 딱 보였으면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거야. 자, 4와 마이너스 3 가운데에 2분의 1이 있죠. 4랑 마이너스 3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1이잖아. 2분의 1이잖아요. 더하면 1이니까.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4의 가운데에 2분의 1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면적을 찾는 문제인데 여기서 이렇게 가르세요. 점대칭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풉니다. 자, 그럼 위에 튀어나온 면적을 갖고 와서 여기를 채우면 되죠. 여기다가. 그럼 즉 밑변의 길이 7, 높이가 3인 면적 21짜리가 돼요. 그렇죠? 자, 9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1번.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 여기 이제 윗끝, 아래끝 둘 다 상수인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얘도 0이고 얘도 2. 둘 다 상수로 나와 있죠. 그럼 이 정적분 값은 0부터 2까지의 어떤 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면적은 어떤 상수 값이 있겠죠. 0부터 2까지. 구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근데 이 아래 2번을 내려가면 이거 하나가 A고 하나가 X죠. 그러니까 구간이 변한다는 거야. 함수 fx는 그대로 있는데 A부터 X까지. 근데 X는 변할 수 있죠. 어디까지 적분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변수가 되고 이 정적분은 변수가 되고 이 정적분은 어떤 상수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윗끝과 아래끝 둘 중에 문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변수로 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x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구간에 문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으면 상수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1번 유형은 자, 얘가 상수기 때문에 자, 요 놈을 k로 치환을 해요. 0부터 2까지 fx dx를 상수니까 k라고 놓자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여기서 요 EX가 K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재밌죠? 0부터 2까지 EX 더하기 K 자 안에 넣으세요. 그 결과가 K가 나왔다는 거야. 요걸 푸는 거예요. 안에 그 부정적분 하시면 X제곱 더하기 KX가 되고 2 넣고 0 넣고 계산하시면 4 더하기 2K 빼기 0 넣으면 0이죠. 이게 K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가 나오죠. 만족하는 다음 함수 fx를 구하라 했으니까 fx는 2x 빼기 4가 되겠죠. k 자리에 마이너스 4 넣어서. 자,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 자, 얘는 뭐 변수니까 적분 변수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x니까 변수가 되니까 미분할 수 있는 거죠. x에 대한 식이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 적분요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t로 나와도 괜찮아. t로 나와도 이거 중요해요. 자, t로 나와도 어차피 구간에 문자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간이 이 x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간이 x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x에 대한 식이 돼요. 이 식 자체가. 이 식 자체가 변수 x에 대한 식이 돼요. 함수는 그대로 있는 거야. ft라는 함수는.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식이야. 그래서 x로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문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미분을 할 거는 요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얘를 1번을 얘를 정적분의 기본 정리로 아까 그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 1번에서 얘를 증명을 했었죠. 미분하면 요 x가 쏙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t여도 쏙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fx가 나온다는 거 아까 했었죠. 근데 얘를 그냥 정적분의 기본 정리, 정적분의 기본 정리인 그 미적분하기 기본 제2 정리 있죠. 그걸 이용해서 해본다면 라지 fx로 한 다음에 x 넣고 a 넣고 뺀 거잖아요. 자, 그놈을 미분한 거죠. 그럼 라지 f를 미분한 게 되고 그러면 그게 스몰 f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x가 쏙 들어간다는 거 미분하면. 그 다음에 아래 것도 기본 정리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외워볼게요. 자, 라지 f에다가 g를 넣으시고 빼기 라지 f에다가 h를 넣으시고 요 놈을 미분하는 거야.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스몰 f gx에다가 속미분하시면 g 프라임 x가 튀어나오고 빼기 이거 겉미분하시면 fhx 속미분하시면 h 프라임 x가 튀어나가죠. 그래서 요게 되는데 외우실 때 어떻게 하냐면 gx를 넣고 gx 미분 자 hx를 넣고 hx 미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둘이를 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또 해볼게요. 제2 기본 정리로 자 x-a분의 요 놈을 계산하면 라지 f에 x 넣고 a 넣고 뺀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러니까 라지 f 프라임 a 이 미분 계수의 정의죠. 라지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미분 계수의 정의가 되죠. 얘는 fa가 된다는 거죠. 자 얘는 x가 0으로 간대. x분의 라지 f에 x 더하기 a 빼기 fa 이렇게 되겠죠. 요 놈을 계산한 게 분자에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얘를 h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x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그냥. h로 하면 우리가 이런 미분계수의 정의도 있었죠.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가니까 이놈이 a로 가고 얘네들의 차이가 분모에 있고 그러니까 라지 f 프라임 a가 되고 또 스몰 fa가 되죠. 해보면 돼 해보면 그런 식으로. 뭐 10번 자, 이차 함수와 관련된 면적 공식. 자, 이차 함수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정적분을 부정적분 한 다음에 윗끝 아래끝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쉬운 어떤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일단 요거를 증명을 해볼게요. 이 증명을. 증명 어떻게 할 거냐면 식을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식을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구간도 따라 움직이죠.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a의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렇게 되겠죠. x 대신에 x 플러스 알파를 넣어야 되죠. 함수에는.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합니다. 자, ax제곱 더하기 a의, 아이고, 그럼 a를 그냥 앞으로 뺍시다. 여러분. a를 앞으로 뽑아버리고 x만 전개할게요. 자, 요 놈을 적분을 하자. 자, a에, 자, 요 놈 적분하시면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x의 제곱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넣고 0 넣고 뺄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a가 있었고,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넣게 되면 3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요놈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죠. 우리 0 넣으면은 0이니까 빼기 0이 되니까 굳이 안 써도 되죠. 저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통분을 해볼게요. 6으로 통분하시면 앞에 a가 있었고 얘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의 2배가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묶기 위해서 요 놈을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고치면 여기가 빼기로 되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돼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문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 안에 들어있는 요 함수를 보세요. 이 x절편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근데 얘가 위로 볼록일 수도 있잖아요.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볼록일 수도 있죠. 그 만약 아래로 볼록이라면 자,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한 거니까 요 면적이 되는 거고 만약 위로 볼록이었으면 요 면적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면적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이 A에 따라서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아래로 볼록인 상태에서 적분을 하면 이 면적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나오잖아요.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면적만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면적만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공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값을 붙이면 얘가 이제 면적이 되는 거예요.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항상 양수화 시키겠다는 거죠. 이게 정적분 값인데 이게 아래로 나올 수도 있고 위로 나올 수도 있으니 항상 양수화 시키겠다. 체코차항 계수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둘 다 양수로 면적으로 확인하려면 절대값을 붙이면 된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거 외워주시고 자 예제 풀어볼게요. 1번 이게 지금 아래로 볼록이죠. 절편 하나가 0이고 하나가 1이에요. 자, 그럼 이 면적은 공식을 이용하면 6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그대로 쓰시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럼 1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6분의 1이 답이에요. 자 2번 자 2번 이렇게 하나는 위로 볼록이고 하나의 직선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인 이런 직선이에요. 그냥 어떻게 찾냐면 일단 교점 찾으세요.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랑 마이너스 x랑 같다고 놓고 푸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나오면서 x는 0 또는 3이 나오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되죠. 그럼 요 면적은 2단계는 이제 공식 적용시키는 거예요.
S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죠? 거기다 절대값을 붙이시고 베타 3, 알파가 0,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6분의 27 되면서 3으로 나누면 2분의 9가 답이 되겠죠. 자, 3번.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 얘는 위로 블록이죠. 하나는 아래로 블록, 하나는 위로 블록하게 그래프를 그릴게요. 자, 1단계가 교점을 찾는 거예요. 자, 둘이 같다고 놓으시고 오른쪽으로 다 이항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2를 약분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만족한 x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여기가 2. 2단계. 자, 공식을 이제 적용시킬 건데 이 공식이 여기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면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위에 거 따로 아래 거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둘러싸인 거, 이차함수가 둘러싸인 거,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이차함수 요게 둘러싸인 거, 요 면적 따로 계산하시면 둘 다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절대값이 1이잖아요. 둘 다 6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바로 계산할게요. 3이죠. 3의 세제곱. 6분의 1에 3의 세제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3분의 1에 27이니까 9가 되죠. 답은 9거든요. 이렇게 하면 번거롭잖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면 공식은 6분의 여기에 들어올 때 얘네들의 각각의 절대값을 더해서 가져올 거예요. 2라고. 그래서 요 2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양수고 음수면 그 마이너스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2가 되잖아요. 1이랑 만나서 2가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 있던 1과 마이너스 1이 만나서.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면 여기서 2를 약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요 1을 안 쓰게 조심해야 돼요. 요 1을 쓰면 안 돼요. 여기에는 우리 원래 본질적인 목적이 각각의 절대값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오면 각각의 절대값을 더하게 되죠. 그죠? 요 2가 와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2 빼기 마이너스 1 그리고 3이죠. 3분의 1 곱하기 27 돼서 9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공식을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 주세요. 자, 아래 보시면 3차 함수와 관련된 면적 공식이 있는데요. 3차 함수는 이 공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제한적이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뭐 이게 x축이어도 상관없어요. x축이어도 되고 직선이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가 접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접해도 상관없어요. 그랬을 때 요면적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접점이어야 됩니다. 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다면 이때의 면적 공식은 이때 면적 공식은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아까 원래 그 6분의 a 그게 2 곱하기 3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2차일 때죠. 이 3차일 때는 3 곱하기 4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렇게 나온 거야. 4차일 때 5차일 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4차일 때 5차일 때는 조금 문제 상황이 케이스가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4차일 때는 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4차일 때는 이렇게 3중근 갖고 하나씩은 갖는 경우도 있죠. 이건 중근인데 유면적 구할 때랑 유면적 구할 때가 식이 달라요. 그래서 4차 이상은 이 공식을 적용시키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사실 논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이상은 논술을 준비하게 되면 이제 생각해보면 되고, 우리는 수능에만 딱 집중해서 보면 4차 이상은 이 면적 공식을 적용시키지 말아라 이런 거고, 뭐 증명은 얘도 간단하겠죠. 만약에 증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할 건데 이 면적 찾는 거니까 이 fx가 먹은 게 최고창이 a고, 얘를 x축이라고 하자. x축이라고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놈을 적분하면 이 결과가 나옵니다. 아셨죠? 자, 다 3참선이 공식만 외워주세요. 자, 2번. 자, 예제 풀어볼게요. 자, 요놈의 위의 점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과 이랬어요. 접선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접선이 여기에서 그었다 접선을. 그럼 여기를 이제 마이너스 1,1이라고 하자. 그럼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을 가지고 우리가 요놈 찾는 거. 요놈은 우리 x좌표만 필요한 거잖아.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뭔지만 찾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요 직선이 1차식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f 지금 지나는 점이 얘구나. 이 점을 내가 t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f 프라임 t x 마이너스 t 더하기 ft인데 얘가 하필 마이너스 1,1 지난다 해서 식 찾고 뭐 블라블라 가도 되는데, 자, 우리는 센스 있게 이렇게 풀면 좋겠어요. 이제 나한테 배운 친구들은 자 요렇게랑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을 갖다 쓴 거죠. 근데 아무리 이항을 해서 계산을 하더라도 3차항과 2차항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랬죠.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3차항과 2차항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의 근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t가 있는데 이 t가 중근이 돼요. 그럼 세 근의 합이, 자, 여기 2차항이 0이죠. 그러면 세 근의 합이 0이 된다는 거예요. 세 근의 합이 0이 된다는 거고, 근데 그게 하나가 마이너스 1이고 하나가 t고 하나가 t죠. 그럼 얘가 2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얘가 0이 되죠. 그럼 t가 2분의 1이 돼요.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6분의 최고차, 12분의 최고차항 계수 1이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2분의 3이죠. 2분의 3의 4제곱 12분의 1 곱하기 16분의 3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쓸게요. 3은 하나가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64분의 27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적분의 개념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문제를 풀 텐데,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 풀기 전에, 아니다. 지금 하자. 지금 하자. 지금 할게요. 자, 쭉 올라와 보세요. 2번으로 가세요. 2번으로. 자, 2번으로 잠깐 와보세요. 오늘 개념을 끝내놓고 하자. 내일 깔끔하게 문제 풀이 시작하자. 자, 정적분의 기본 정리. 여기에서 이 결론이 얘였잖아요. 정적분을 했을 때 안에 거 부정적분 한 다음에 B 넣고 A 넣고 빼자. 자,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얘를 내가 fx라고 할게요. 얘를 적분한 함수를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라지 fx를 상상을 해본다는 얘기야. 그럼 라지 fx의 입장에서는 얘는 도함수예요. 그러면 예측을 해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그렇죠? 자, 내가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C 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봐봐. 요 A부터 B까지의 면적, 자, 요 면적이 좌변이죠. 이 좌변. 이 면적이 FB 빼기 FA네. FB는 뭐야? 이 함수. 이 빨간 함수 얘가 이제 라지 fx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함수값이고 그 다음에 라지 f는 여기서의 함수값이죠. 그땐 이 둘의 차이라고 했죠. 이 둘의 차이야. 이 둘의 높이 차이. 자, 그래서 내가 미분할 때 요거 알아둬라 했죠. 정적분에서 그러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배울 거야 하면서 얘기했었죠. 이 면적만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리고 이 면적만큼 내려간다 그랬죠.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만약에 B부터 C까지 fx, dx를 하겠다. 얘는 라지 FC에서 라지 FB를 뺀 건데, 자, 이 자체가 음수값이죠. B부터 C까지 적분하면 얘가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FC에서 FB를 빼면 음수가 나온다는 거야. 그 음수인데 어쨌거나 이 음수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값. 어떤 값이 있겠죠. 그게 FC에서 FB를 뺀 만큼, FC에서 FB를 뺀 만큼 음수가 된다는 거는 이제 FB가 더 크다는 거고죠. FB가 좀 더 크죠. 그래서 그 면적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틀을 도함수의 면적은 원함수의 함수값 차이다. 문제 풀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 미분에서 배웠던 도함수 가지고 원함수 예측하는 거에서도 논리를 이제 메꿔줄 수 있죠, 얘네가. 자, 이렇게 해서 정적분 개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그 개념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개념 복습 위주로 좀 많이 복습을 해보세요. 아셨죠? 누적해서 좀 복습해 주시고, 최소한 미분부터, 오늘 문제 풀이는 숙제 없으니까 미분부터 적분까지 꼭 복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기본 정리 2가지 배웠죠? 그 증명 꼭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